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아침 7시 29분 30분을 막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은 왜 실패하는가? 인간이 덜 되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왜 실패하는가? 인간이 덜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어제 한동훈이 대구 달성 사제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건 처음이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단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제가 대단히 비참하고 참담하고 역겹고 그래서 이 기사는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한동훈이 어떤 짓을 한 사람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을 구형한 사람입니다. 그 구형할 때 구형문의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과 비선 실세 최순실을 위해 직무 권한의 사유와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의 훼손을 유린했다. 또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법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만 성공 군림하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 이런 논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고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동훈이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수사할 때와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라고 쏴붙였다는 겁니다. 돌려차기 폭행범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왜 폭행 여부를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뭐 백석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우 오만했다는 겁니다. 이제 밀리고 있어요. 이 의사들을 공격해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수가 이제 안 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 2,000명 협상론 이거 물러서자라고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당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의사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울산 방문한 자리에서 의대 2,000명 증원 정부안과 관련해 타협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뭐 대화를 하면서 2,000명을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명 증원 정부안을 재검토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총리와 의료계 대화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의사 정원 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해서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가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 밀리게 생긴 거예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금 이분의 제가 견해는 거의 매일 소개를 해드립니다. 히로시 가레시로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밀리는가 이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40총선에서 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재명과 조국의 수사, 구속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고의로 쥐새끼 몰듯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온 것이라는 것은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고 법치를 농단한 적폐 잔머리의 극치였는지 그 부작용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들 범죄 집단의 결속력이나 역공을 가볍게 취급한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총선 결과로 알게 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에 몰리면 쥐새끼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사람은 무엇이든 한다. 특히 이자들은 더 잃을 게 없다. 게다가 이자들이 비록 나중에 구속되어 사회가 격리되더라도 그들이 연명할 수 있는 흔적과 기반을 만들어준 결과가 된다. 그들이 사라져도 그 복제판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또 제2의 이재명, 조국의 몸바꾸기 한 영혼들은 더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미 그 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늦었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저는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내란 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이를 쥐새끼 갖고 놀도 가끔 죄송합니다. 표현 취소합니다. 사람을 쥐에다 비용을 올바른 일이 아니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말은 취소드립니다. 사람을 코너에 몰았어요. 그들은 범법자예요. 얼마든지 감옥에 보내려면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몰고 왔어요.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몰렸다라고 하는 논평입니다. 자, 푸른다금의 전용주 씨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전용주 씨의 견해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차피 돌아올 집토끼들이라고 한동훈이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집토끼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미 구도 싸움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컬럼을 좀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차피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돌아선 보수 성향 사람들이 막상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찍을 거라는 이야기다. 현재 판세를 보자. 열흘 전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약 118석, 민주당이 약 85석으로 국민의힘이 약 30석 앞섰다. 그런데 25일 현재 반대로 국민이 90석, 민주당 113석으로 민주당이 23석이 더 많다. 왜 그런가? 한동훈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편안한 길과 자기 혼자 모든 월계관을 쓰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2020년처럼 폭망한다는 겁니다. 전영주 씨는 어제 이런 결을 밝혔습니다. 한동훈이가 자기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때문에 이번 총선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박명규 씨의 견해, 박명규 박사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황상수 씨의 정치 이슈, 조선 제1검의 추락, 총선 런칭 한동훈 정치라는 방송 썸네일 위에 박명규 박사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지켜세울 때에 필자는 동의한 적이 없다. 누가 나에게 물은 적도 없지만 그는 국가가 맡겨준 관자에 앉아 자신이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깐죽거렸을 뿐이다. 왜 총선에서 곧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인간이 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왜 실패하는가? 제목 다시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은 왜 실패하는가? 인간이 덜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방송 제목이었고, 이 제목은 박명규 박사의 표현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자, 반면에 조국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조국이 펀드가 54분 만에 200억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는 20분 만에 100억을 돌파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란 불꽃 펀드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었다.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펀드를 모집한 뒤 총선 이후 받을 국고보조금으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3.65%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선거법상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재명 관련 소식입니다. JTBC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재명의 쉐쉐 발언이 중국에서 환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리짜이밍 이름처럼 현명하다는 겁니다. JTBC의 이도성 기자가 어제 오후 2시 40분에 보도했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뭐 되지. 뭐 자꾸 여기서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지난 20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쉐쉐 발언입니다. 여당은 굴종적 태도라고 말했고 사대주의에 빠졌다라고 연일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JTBC의 중국 특파원입니다. 어제 저녁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대표 발언을 조명한 한 영상은 40만 명 정도 되는 중국 누리꾼들이 몰려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댓글도 2만 개가 달렸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정치인, 주관이 뚜렷하고 권력에 빌붙지 않은 사람 등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중국이 이재명 대표에게 열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당시 단식에 들어갔던 때 이 대표를 소개한 8초짜리 영상은 좋아요가 191만 개와 댓글 21만 개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영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으로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은 이재명입니다. 총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대만 관계를 국내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이 대표 이름이 중국식 발음인 리짜이밍에 대한 중국인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분 좋을 거예요. 중국인들 사랑한대요.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 기자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 기분 좋을 거예요. 중국 사람이 좋아한다니까.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겠다. 오세훈이 대기죠. 그래서 이거 좀 강북이 들썩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북을 재개발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앉아있느냐 지금. 총선 때가 되니까 이제 피웠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가난을 이용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가난을 극복하게 해줄 건가를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 사람들 때문에 가난합니다. 가난을 이용해서 표를 받아온 대표적인 인물이 박원순, 오세훈, 문재인 이런 따위의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 내일로 미래당 소속의 이번에 계양을에 출마를 한 최창원 대표의 공약은 이겁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계양을을 목동처럼 단위 주거단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인호나 GTX, 공항철도, 전철 등 모두 묶고 계양을을 대규모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계양을 전체를 크게 재개발하면 서울의 목동 또는 강남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묵상동에 세계 종교청 신설과 아시아 유엔본부 유치를 하면 안보가 튼튼해집니다. 계양을 주민이 단 한 번의 투표로 해결됩니다. 드디어 계양을 해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빈곤을 이용하는 정치에서 빈곤을 탈출하는 정치가 실현됩니다. 바로 오세훈과 같은 유의 인간들 그리고 박원순과 같은 인간들
이런 공약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를 이용하려고 해요. 자, 지금 오세훈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내 말을 들어주면 빨리 진행시켜 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주택 잔뜩 져라.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임대주택 잔뜩 져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내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날 찍어주세요. 표를 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임대주택을 잔뜩 지라고 그러는데 왜 지역 주민들은 안 하느냐. 임대주택을 잔뜩 지면 사업 수익이 안 나와요. 재건축을 해봐야 수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정치인들, 박원순과 오세훈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빈곤을 이용하는 정치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진 거예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동안 공사비가 뛰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빨리 진행시켜줬으면 됐어. 그런데 이 박원순이 오세훈이 이런 유의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막아왔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저희 내일온 미래당 후보 중에 이번에 강남병에 출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신속통합기획 철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부자라 만들어줄 것인가는 연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표를 얻을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원순, 오세훈입니다. 이제 재개발자 재건축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공사비가 엄청나게 상승됐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데가 지금 공사 중단됐어요. 왜? 박원순이하고 오세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답은 뭐냐? 이 계양 의뢰 출마한 최창훈 씨 공약이 정답입니다. 이제 지금은 뭐 용적률 조금 높여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공사비가 워낙 높아졌으니까 어떡하냐. 단 한 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구면 구, 계양 의뢰 선거구면 이 계양 구 전체를 한 개의 재개발 사업으로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합니다. 그래야 규모가 커야 비용이 다운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온 인물이 박원순과 오세훈이에요. 방법은 뭐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최창원 대표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해야 돼요. 이 주민들이 동시에 다 그냥 한꺼번에 재개발하겠다. 규모가 커야 투자하는 사람이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규모가 커야 공사비가 내려갑니다. 이제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계양을에 최창원 대표의 공약이 정답입니다. 한꺼번에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거기 오세훈 아닙니다. 거기 국토부 장관이 했던 원희룡이도 재개발 막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빈곤을 이용해서 표를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든 오세훈이든 가난을 이용해서 표를 받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과 원희룡인 겁니다. 인천 계양을 주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두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자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내일론 미래당의 최창원 대표의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못해요. 공사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용적률 조금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전체로 한꺼번에 재개발하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할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투자를 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회사 한두 개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답은 계양을 인천 계양을의 최창한 대표의 개발 방식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크게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겁니다. 오건호 대표가 곧 그 사전선거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요. 사전선거위원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답니다. 오건호 대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전선거는 위헌이다. 왜냐하면 사전선거 끝나고 내가 표를 찍어줬어. 그런데 중간에 그 사람이 사퇴하니까 막 몇만 표가 그냥 날아갔어. 그 위헌이죠. 그래서 3월 28일 내일 모레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늘 27일 수요일이니까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전선거 위헌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구에 계시는 석종대 씨도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위헌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인데 닷새 전에 사전선거를 하면 8일로 단축시킨 위헌이다.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헌법재판소 이 인간들은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법관을 존경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얘기 쓰면 안 돼요.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가장 경멸해야 될 인간들이 우리나라 법관들입니다. 고위직 법관들,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장 저주받고 경멸받아야 될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그는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들 출근하는 기록을 자동차 들어가는 날짜를 적었어요.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곧 발표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9시 넘게 출근하면 며칠만 그렇게 하면 경고받고 사표 받아요. 일도 안 해. 내가 그거 받기로 했습니다. 그분한테. 몇 개월 동안 대법관 출근하는 출근 자동차 들어가는 날 그 시간을 기록했답니다. 가관이래요. 가관. 한동훈은 왜 실패하는가? 인간이 덜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한 인천 계양을 그리고 강남병에 출마한 저희 내일로 미래당 소속의 후보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